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광통신 주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4월 12일 일요일이고요. 대한광통신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렇게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광통신 이 황금손의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너무나 감사해요. 왜냐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대한광통신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궁금하다 보니까 공부하시려고 들어와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우리 선배님들을 위해서 제가 허투루 영상을 촬영하지 않고 좋은 내용을 위주로, 또한 중점적으로 다뤄볼 내용들은 우리 선배님들께 도움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진짜 끝까지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뒤로 가기 누르지 마시고 영상 시청하셔서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당장 드시는 생각은 뭐예요? 오전부터 뉴스로 지금 도배가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1차 협상이 결렬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내일 이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국내 증시 자체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어쩌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 특히나 금요일날 들어오신 분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수 없어요. 자, 근데 설사 월요일날 조정이 살짝 쿵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요, 종국에는 대한광통신 가야 되는 이유, 이 명분이 명확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걱정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오히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토대로 내가 대한광통신 너무 고점인 것 같아서 못 담았다, 비중을 적게 가지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대한광통신의 이 추가 매수 타점까지도 정확히 짚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바로 준비한 게 많은 만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 그리고 참 깜빡하고 요걸 말씀 안 드렸네요. 뭐냐면 다음 주서부터는 어쩌면 그동안 잠잠했던 이 기관 투자자들, 이 자산운용사에서 대한광통신을 강력히 매수해주는 이런 움직임, 흐름들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관들 중에서 특히나 누구요? 금융, 투자 쪽에서 어쩌면 이 대한광통신이 고점 구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이런 구간들 속에서도 수급이 들어와야만 하는 이런 요건이 발생했습니다. 요것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요, 요것만 부탁드리고 바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광통신은요, 매도 금지를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왜 매도 금지이냐? 제가 웬만한 종목에는 매도 금지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대한광통신은 어쩌면 더 갈 수도 있고 더 많이 가고, 심지어 26년을 통틀어 봤을 때 정말 한 손 안에 드는 이런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서도 혹여나 월요일날 증시 자체가 눌린다 하더라도요, 매도 금지 하시라고 댓글로 꼭 매도 금지 적어주시고요. 대한광통신이 진짜 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를 제가 또 설명드릴 거기도 하고, 제 말에 동의하신다, 다른 분들도 끝까지 가져가셔서 이 상승률을 즐기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떨지 마시라고, 이런 협상이 결렬됐어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광통신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때요? 전쟁 기간 내에도 오히려 증시를 이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최근에 들었던 생각, 최근에 들었던 걱정 아마 우리 선배님들도 하셨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로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종목이 계속해서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투자 경고에 지정되고 나서의 이런 움직임들, 위로 쭉쭉 가주는 이런 광기 구간이 출현된다든지 아니면 조정받고 다시 간다든지 이런 식의 공시 내용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각자 가장 우려됐던 부분은 이거였죠. 자, 세력들의 이탈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광기 구간이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광기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 좋아요. 좋다 이건데,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윗골이 달고 어떻게 돼요?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걱정하기는 하죠. 근데 저는 이런 고점에 대한 의문, 걱정을 잠재워 주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역설적이게도 이런 기관 투자자들, 그 중에서도 자산운용사가 제 해답을 대신 해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자, 이 타임폴리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이름은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자산운용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아마 삼성자산운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뭐 하나,
KB 등등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ETF의 명가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패시브 자금, 이런 펀드 자산 운용을 굉장히 잘하는 데가 이터라는 곳으로 유명하기는 합니다. 자, 이런 자산 운용사인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에서 이 대한강통신을 어디에요? 자, ETF에 편입을 시켰다라는 게 이 뉴스로 나왔어요. 실제로 기사만 나온 게 아니라 이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들이 3월 10일에 만든 코스닥 액티브 ETF를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거 들어가 보면은 뭐가 나오냐? 이런 식으로 1개월 전에 편입되어 있던 비중들에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추가가 됐던 뭐가 있어요? 대한강통신이 무려 편입 비중 3.19%나 되는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자 7등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3%라는 비중이 적어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모든 종목들을 따져봤을 때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위에 있는 종목들 요거 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ISC 요거는 제외하더라도 뭐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뭐 파두 이런 종목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는 종목이 바로 대한강통신이 됐다라는 거고, 자 근데 이거 제가 편입만 됐다라고 해서 이게 진짜 왜 좋은 건지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보세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이 포트폴리오 ETF에 편입이 되면 뭐가 좋습니까? 이런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특히나 누구요? 여기 수급 보면 항상 나와 있는 이 금융 투자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대한강통신 전용 자동적인 매수 기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산 운용사들이 ETF를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요. 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요, 이런 ETF를 계속해서 삽니다. 그러면 이런 자산 운용사는요, 그 들어온 돈들로요, 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비율대로, 자 비중대로 종목들을 기계적으로 사야 돼요. 이게 시장이 내려가든 아니면 위로 올라가든 흔들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ETF라는 바구니에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한 이 대한강통신은 금융투자자들 쪽에서 계속해서 사야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특히나 이 굉장히 유명한 타임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삼성 액티브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메이저 자산 운용사들 중에서 3월 달에 시장에 관심을 이끌었던 이런 신규적으로 상장한 이런 액티브 ETF 펀드에 이 대한강통신을 담았다? 자, 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네가 상장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하루 이틀 만에 거래대금을 1조나 터뜨렸던 이런 ETF에 편입이 됐다. 요거는 절대 그냥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ETF에 대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대한강통신에 그것도 금융투자에서 수급이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전에 대한강통신이 그냥 마냥 세력주의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광기 구간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엑시트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진짜 이전엔 세력주의 형태만 있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뭔가 이런 자산 운용사들을 필두로 가치를 인정받는 이런 종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마 개인분들이 종목을, 특히나 코스닥 종목을 고를 때 그냥 올라가는 것만 보고 사시는 분들은 뭐 많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이런 가치 투자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을 때 대한강통신이 진짜 괜찮은 거 맞나? 뭐 재무 사태는 안전한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자산운용사들이라고 하면요, 수십억, 수백억, 진짜 수천억까지도 굴리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ETF에 특정 종목 대한강통신을 편입시켰다라고 하는 건 이미 뭐 자기들끼리 수없이 분석도 했을 거고, 뭐 기업 탐방도 가봤을 거고, 당연히 재무제표 보는 거야 당연한 거고, 앞으로 대한강통신이 어쩌면 세력주라는 테두리를 벗고 나서 실적이 반드시 누구요? 이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 자 이들이 지금 광통신에 꽂힌 이유가 뭡니까? 이 AI라는 이 데이터 센터가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장해야 되는 이런 투자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또 이 투자금을 함부로 놀릴 수 없이 효율을 올려준다라고 하는 게 또 파생되어서 나온 게 이 광통신 섹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로 하여금 대한강통신이 어쩌면 세력주라는 테두리를 벗고서 이런 금융투자 기관들의 수급을 필두로 더욱더 안정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돼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개인분들이 주가는 조금만 올라도 10%만 올라도 20%만 올라도 올랐다가 5% 쭉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차익 실현을 합니다. 매도를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를 운용하는 기관들은요, 한번 그들의 포트폴리오에 담으면 이 바구니에
담으면 특별한 악재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리밸런싱하는 기간이 아니면 주식을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기관 측에서도 물량에 한번 들어가면 잠군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 이런 유통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그러면 파는 사람은 없는데 사려는 사람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작은 호재나 아니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아주 가볍고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나 특히나 이제 대한강통신이 예전에는 시총이 굉장히 작았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 촬영하면서 보니까 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시총이 벌써 3조를 바라보고 있어요. 3조. 자, 3조라고 하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진짜 예전에 대한강통신이 뭐 몇천 원 할 때야 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를 한참 내려서 봐야겠었겠지만 죄송해요. 오늘 확인을 해보니 자, 무려 35등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강통신 바로 위에는 파두라고 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ETF에 편입이 됐던 종목이고, 그리고 뭐 에임드바이오라든지 이런 실리콘2, 자, 이런 종목도 보여요. ETF에 편입된 종목들. 그래서 이번 이 자산운용, 타임폴리오의 자산운용 ETF에 편입되었던 걸 필두로 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다른 자산운용사들에서도 광통신 섹터에 있는 종목들 그 중에서도 대한강통신을 계속해서 편입하는 흐름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선순환이 돌겠죠.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세력주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어쩌면 가치 투자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물론 요거 100% 이렇게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런 주식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고 또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더 대응을 오차 범위를 줄이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항상 꾸준히 영상 통해서 황금소리 중요한 내용 나온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를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일단은 우리 대한광통신이 이제는 다음 주부터 빠르면 이 기관들 중에서도 또 금융투자들 쪽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거 알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요거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대한강통신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될 거예요. 요거는 언제부터 되냐면 4월 13일 내일부터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빠르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집중해 주시게 되면은 지정 사유는 요거였습니다. 4월 10일의 종가가 15일 전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100% 이상 오르면 2배 이상 올랐다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적 신고가 구간에 있는 만큼 2번도 해당이 되고 3번도 100%가 넘었으니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투자 경고에 대해서 왜 언급을 드렸냐면 맞습니다. 이 투자 경고가 되면 지정이 되면 나오는 패턴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요게 궁금하셔서 우리 선배님들이 이런 주말에도 일요일에도 영상을 봐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는 아닙니다만 제 이 오랜 생활, 오랜 시간 동안 이 주식장에서 공부를 하고 또 참여를 했던 이런 경험상 보통 이런 두 번째 투자 경고에 지정됐을 경우에는 두 가지 패턴으로 좀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 투자 경고처럼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가 줄 수 있다 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요, 그렇죠, 요즘 좀 자주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런 거래 정지를 동반시키면서 주가가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쨌든 어떤 상황에 무게감을 두고 있냐면 조금 쭉쭉 더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 단순히 수급만 본다고 하면 금요일 날 분명히 이 세력들이 외국인 창고를 통해서 686만 주나 매수를 해줬어요. 근데 이들도 이렇게 많이 사면 투자 경고가 걸린다라는 거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런 구간에서도 강력한 수급을 토대로 주가를 상승시켰을까? 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모릅니다. 솔직히 몰라요. 어떻게 이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들의 마음을 관심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맞춰보자, 미래를 예측하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지만서도 우리는 이런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공부하는 투자자로서 어떤 패턴이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흘러갈까, 요거를 생각해보고 대비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대응책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재밌어요. 일단 쭉쭉 올라가 준다라는 가정하에 나오는 패턴입니다. 일단 투자 경고에 지정이 되면 많은 분들이 요거는 잘 모르세요. 뭐냐면 이 해당 종목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일 이후에 이틀 동안 40% 이상 올라가고 종목 지정 전일의 종가보다 높을 경우에 하나요, 하루간 매매 거래 정지가 됩니다. 자, 근데 매매 거래 정지가 걸리는 이유 두 가지가 있네요. 이틀 동안 40% 이상 올라가고 그리고 지정 전일보다 종가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걸리면 웬만하면 요것도 걸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틀 동안 이렇게 뺐다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조금씩 꿈틀대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거래 정지가 지정이 되는 가격 이 40%를 알고 있는 게 좋다. 왜 좋은지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거래 정지가 지정이 되게 되는 가격을 명확하게 어디에서 될 수 있는지를 알아두시면요, 우리가 단기 매매, 단기적으로 대한강통신으로 수익 볼 수 있는 패턴이 있다라는 겁니다.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월요일날 캔들이 형성돼요. 그리고 화요일날도 캔들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 이틀 동안 40%가 넘게 올라가면 수요일에는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는 거래 정지가 된다라는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의 포인트, 요즘은요 목요일날도 거래 정지 이후에 상승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 맞는지 아닌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시면은 이게 좀 유명했었죠. 테마주로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던 동양고속의 차트입니다. 얘도 7,0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죠? 172,800원까지 갔다. 굉장히 많이 갔는데,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해서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중간중간 사이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도 거래 정지를 한 번씩 당합니다. 요때 한 번 당했죠. 그리고 나서 자, 요때도 한 번 당했네요. 그리고 이때도 한 번 당했고요. 요때도 한 번 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물론 종목이 힘이 좋고 추세가 강하니까 쭉쭉쭉 올라갔던 것도 있겠지만, 보시게 되면 다음날 공통적으로 갭이 떠서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캔들 17% 갭이 떠서 갭 상승으로 거래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이때는요 9% 갭이 뜹니다. 그리고 요때는 16%가량 갭이 뜬 상태로 시작하고, 요때도 아마 14%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갭이 떠서 상승하는 이 상승분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 뭐만 하면요, 이 거래 정지가 되게 되는, 거래 정지가 지정되는 가격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면요. 자, 그러면 대한강통신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어떻게 설명드렸었어요? 맞습니다. T-2일에 종가보다 40% 이상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금요일 가격이 중요하겠죠. 얼마로 끝났어요? 17,77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1.4를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정확히 요 가격이 나옵니다. 24,836원이 나오는데, 근데 2만원부터는요 어떻게 바뀌어요? 호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상 화요일날의 종가가 24,850원에서 마감이 된다. 여기 위에서 마감이 된다 라고 하더라도 수요일의 종가는, 수요일에 대한강통신은 거래가 정지되는 이런 거래가 정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거래 정지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종목이 올라가는 이런 추세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힘이 좋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쉬었다 갑시다 라고 제재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화요일날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 가격을 지켜보다가 종가 마감이 24,850원 위에서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눈치 보다가 종가 베팅을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종가 베팅 들어갔다가 수요일날 잠기고 목요일날은 동양고속에서도 배웠듯이 갭 상승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자, 느낌 오실까요? 어렵지 않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공시상의 내용을 토대로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공부하자라는 취지로 설명을 좀 드린 건데, 자, 요거 황금소리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감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아니라 공시상의 내용을 해석을 해드리고 공시상의 내용을 토대로 기법을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높은 확률로 열의 19종목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물론 100%는 없어요. 하지만 체감상 8에서 90%는 이렇게 된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동양고속토론 4번의 거래 정지가 있었고, 그동안 그 다음 날에 된 17%, 9%, 14% 뭐 이런 식으로 갭이 떠서 상승분을 먹어볼 수 있는 만큼 이거 알아두시면 반드시 써먹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황금소리 영상 통해서 이런 매매 기법, 패턴이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 편입됐다라는 식의 좋은 호재, 기사 내용들 꾸준하게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기법과 내용들 도움되는 거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또 설명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영상 시청 부탁드리면서, 그러려면 뭐 눌러주셔야 되죠?
자,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영상이 마음에 들었으면 눌러주셔야겠죠. 댓글도 매도 금지를 남겨주시면서 다른 분들도 시청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보자면 아까 1번과 2번 중에 거래 정지 패턴과 투자 경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요거는 자주 설명드렸으니까 전 영상을 토대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한 번쯤은 검색하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항상 황금손은 말씀드리죠. 뭐라고요? 주식의 100%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준비를 해놓고 대응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100%에 가까워지는 이런 확률을 올릴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우리 선배님들은 월요일날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체크하고 나서 다시 이런 나만의 대응 전략, 황금손의 대응 전략 맞춰서 따라가야겠죠. 자, 1번이든 2번이든 월요일날 분명히 갈릴 겁니다. 분명히 흐름이 보일 거예요. 이런 흐름 황금손도 계속해서 캐치할 거고 우리 선배님들도 같이 시간 되실 때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나오게 되는 월요일날의 신호를 토대로 우리의 대응 전략 바꿔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혹여나 현 구간에 있어서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다. 나는 시간이 좀 잘 안 나는데 그냥 갖고 있다가 뭐 그냥 때 되면 더 사고 때 되면 더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요것보다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황금손이 이런 확률을 올리는 이런 싸움을 같이 하시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제가 뭐 최고점에서 뭐 팔게 도와드리겠다, 무조건 최저가에서 추가 매수 타점을 드리겠다, 요거는 자 불가능해요 솔직히. 하지만 이 황금손이 할 수 있는 이런 대응 방법에 따라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따라서 최대한 도와드릴 거고, 필요한 대응이 있다라고 하면 시기 적절하게 단체 문자 통해서 이런 대응에 대한 부분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들 하시지 마시고요. 혹여나 이 현 구간에서 황금손과 함께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같이 미리 잡아놓고 준비해놓고 싶다라고 하시면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어요.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자 반복적으로 대한강통신으로 큰 수익 보시는 그날까지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은 정말 걱정하시지 않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대한강통신에 대해서 비중이 좀 적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꼭 도움 받으셔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청하시면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그냥 대한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 선배님들이구나 자라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대한강통신의 영상을 지금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대한강통신 얘도 지금 굉장히 좋다. 근데 얘만 좋은 게 아니라 섹터의 흐름 자체가 어때요? 자, 금요일날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이런 또 광통신 섹터에 있는 광통신 종목들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오늘 황금손이요 가져온 이 선물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도 광통신 섹터에 있는데 얘는 특히나 좋은 게 뭐냐면 아직 안 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한강통신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면서도 황금손이 가져온 종목은 심지어 위치상 더 유리하다라는 건 아직 안 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차트부터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차트부터 좀 가져왔는데 근데 이 종목은 대한강통신처럼 어떤 종목이요? 세력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상장 이래로 주가가 내려오기만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바닥권을 기다가 자, 이 구간 집중해서 보시면 어떻죠? 박스권 치고 절대 이 박스권 내에서만 움직이는데 중요한 건 여기 이 하단부 구간에서의 이 거래량이 터져줬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매집이 들어갔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러고 나서 주가를 밑으로 빼버리더니 최근에 절대 뚫지 않을 것 같던 박스권 상단부를 강하게 돌파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앞전에 터져줬던 거래량들에 비해서 이 구간에서 나온 거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광통신 섹터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런 광통신 sek터 상승에 편승해서 세력들이 주가를 들어 올려주고 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보통 세력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요 종목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단기적으로는 이 전환사채의 상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매집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유통 비율도 90%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 때문이라도 마치 대한강통신처럼 올라가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추세, 단기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좋죠. 어때요? 이 바닥권에서 들어 올려주면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점을 계속해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신고가 트라이가 계속해서 들어가요. 심지어 금요일에도 찔렀다가 빠지기는 했지만서도 추세 자체가, 이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빠르면 월요일에도 올라가 줄 수 있다. 이 신고가를 다시 한 번 더 갱신해 줄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전환사채, 요것 때문이라도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들어올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이 매집했던 메인 세력들의 물량, 이게 엑시트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물량은 보통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요 구간, 바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는 파란색으로 찍어놨는데, 요 구간서부터 이 개인분들로 하여금 이 매수세를 강력하게 붙여줘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들의 엑시트가 돼야 되는 물량이 보통 이런 광기 구간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위치 자체도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아직도 꽤나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끝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대한강통신도 어디여요? 역사적 신고가인 11,500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돌파하고 심지어 50%를 더 갔고 앞으로도 더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러면 황금손이 가져온 이 광통신 세력주 역시나 마치 휴림로봇처럼, 휴림로봇이 1월 달에 역사적 신고가 12,500원을 돌파하고 26,000, 27,000원까지 가졌던 것처럼 충분히 이 구간에서부터 2배를 더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예요? 자, 금요일 종가 27,000원이죠. 여기서 65,000원을 간다. 그리고 65,000원에서 13만원까지도 가준다 라고 하면 무려 5배가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아니고 오히려 차트 좀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단기 추세도 굉장히 좋은 만큼 빠르면 월요일 화요일서부터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도 이런 종목인 만큼 꼭 포트에 구성하셔서요. 자, 요 정도 상승을 만약 가져간다, 누려본다 라고 하면 월요일에 뭐 큰돈이 아니어도요, 절대 뭐 큰돈을 하셔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다만 모였던 데는 뭐 한 300만원 정도로만 역사적 신고가 돌파하고 휴림로봇처럼 올라가 준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자, 1,800만원까지도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께서 이런 광통신 종목, 황금손이 가져온 광통신 세력주를 꼭 받아가셔서 조금씩이라도 모아간다, 혹은 유리한 위치를 조금씩이라도 선점해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공유받는 방법을 또 빠르게 설명드릴 건데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죠. 010-9630-2563번입니다. 이쪽으로 숫자 1이라고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요, 황금손이 어렵게 준비한 이 광통신 세력주 바로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혹시나 이 대한강통신의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언제까지나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대한 혹은 숫자 1 두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로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댓글로는 매도 금지를 꼭 남겨주신 다음에 이 대한강통신의 상승 랠리 같이 즐기고 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짧지 않은 영상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